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투스타가 되어 꿈꿔왔던 사단을 지휘하게 된 여성. 군에서는 냉정한 사단장이었지만 소중한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고민하실 것입니다. 홍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 오늘의 이야기는 투스타 사단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지만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계급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복수. 그러니 지금 바로 영상을 시작하세요. 영상 시청 전에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군이 유정이 육군 사령부에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역사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유정. 어깨 위에 두 별을 만져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까지의 여정은 비교적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백성우 장관님. 사무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믿음직하고 합법적인 직원입니다. 성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은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국장님, 덕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전화벨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도윤은 유정은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의 목소리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TV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군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괜찮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은 씨가 아들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제잘거렸지만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신병 명부에 기록된 절차인 줄 알았다. 그때는 몰랐다. 아들 도윤의 지옥 같은 시절. 28살 도윤은 입대 후 늦게 된 일병이었다. 부대에 입대하고 나서 비만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특히 정현석 병장과 윤재민 상병은 매일 그를 괴롭혔다. 아, 할아버지, 오늘도 운동 안 해. 현석아, 도윤이는 밀려야 해. 도연은 차분하게 참았다.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대답 안 한 건가? 어머니 이름을 숨길 생각인가? 재민이 미소 지었다. 도윤은 놀랍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다 알아듣는다. 우리 어머니는 소장이야. 현석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해. 그의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다. 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 유정우는 시간을 내어 아들을 찾아갔다. 그는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다. 군복을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도윤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흥분한 부모님들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도윤이 왔다. 유정은 아들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동안 무시했던 그 사람.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얘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졌어. 도연아, 웃을 방법을 찾아. 엄마, 나 훈련 많이 받았어. 군에 가면 다들 살 빼야 해.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유정을 속일 수 없었다. 그의 힘없는 목소리와 움푹 꺼진 눈, 무엇보다도 그의 창백한 피부에는 걱정스러운 멍이 간간히 보였다. 정말 뭐라도 있어. 뭐든지 말해. 도윤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괜찮아. 그냥 변하고 있을 뿐이야. 유정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면접 후 아들이 보낸 짧은 편지는 그녀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빠, 걱정 마. 너는 견뎌낼 수 있어. 너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될 거야.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면접이 끝난 후 유정우는 군부대 주변을 걸었다. 갑자기 기숙사 앞을 지나쳤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멈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유정우는 굳어졌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깡마른 늙은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구나. 어른스러운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전에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했잖아. 이 목소리는 현석의 것이었다.
그녀의 귓가에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도윤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유정은은 몸을 떨었다. 고위 장교로서의 사명감과 갈등하는 모습이었다. 절차를 밟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뛰어들어야 했다. 도윤이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유정은 떨면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아들을 보호하고 이런 잔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유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고통받는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매우 중요했다. 직접 개입하면 도윤이 더욱 강하게 반격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권 담당관 이하나 대위가 유정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들과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대위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유정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철원 제3여단 소속 한 대원이 스님들의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하나 대위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부대의 일상적인 점검이었다. 유정에 따르면 멀리서 상황을 관찰한 후 대응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사령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백성우 비서관은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철원 제3여단 소속 병사 한 명이 쓰러져 이송 중이었다. 한도윤 일병. 유정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상태는 어떤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탈진 상태이며 부상 흔적이 많다. 유정은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누가 내 아들, 이도윤 일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백성우가 놀라 물었다. 당신 아들인가? 네, 내 아들입니다. 유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녀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었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유정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도윤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졌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의사에 따르면 도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폭행으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이 세상에 누가 사는 걸까? 유정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하나 대위가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 수사 결과입니다. 병장님, 윤재민 상병과 정현석 병장이 배우로 유심받고 있다. 부대원들에 따르면 그들은 2달 가까이 이 일병을 괴롭혀왔다. 유정의 손을 꽉 잡고 증거는 무엇인가?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증언을 꺼린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최기범 병장은 아는 게 있는 것 같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잠시 유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부대 지휘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오상진 지휘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 훈련 피로라고 보고할 생각이다. 이해한다. 유정은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징계받을 것이다. 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가 처리한다. 자가격리. 그리고 유정은 병원 복도에서 백성우가 말했다. 성우 씨,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군인이기도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우의 조심스러운 대답. 특별조사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이므로 보고드립니다. 지휘관에게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제3자 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최기범 병장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지휘관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잔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군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국민을 보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날, 유정은 사복을 입고 부대 근처 카페에서 최기범 병장을 만난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누가 자신을 미행하는지 끊임없이 살핀다. 그는 자유롭게 소통한다. 우리를 미행할 사람은 없다. 유정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기범은 그의 손을 꽉 잡는다. 대장님, 도윤 일병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기범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범 씨 잠시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다. 정연석과 윤재민, 그들은 여장군 도윤을 괴롭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유정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도윤 일병의 어머니가 장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그랬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군가 도윤 일병의 인사 파일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국장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믿었고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기범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현석이 완전히 달라졌다. 유정은 장성의 아들로 특별한 것을 얻을 것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있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기범이 작은 USB를 꺼냈다. 내가 비밀로 한 것도 있다. 도윤 일병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언젠가는 그도 나서야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녹음 파일을 보여주려고 휴대폰까지 건네주었다. 현석이 하는 말을 마치 자랑하듯이 녹화했다. 유정훈이 그 자리에서 자료를 확인했다. 영상 속 도윤은 얼굴에 물을 붓고 뺨을 맞았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범님, 예 그러셨어요. 말씀 안 하셨죠? 무서워서요. 현석님은 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게다가 기범님, 지휘관은 침묵을 지키셨다. 지휘관은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상진 장군은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숨겼다. 승진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유정훈의 눈빛이 변했다. 결의와 분노가 가득했다. 기범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선 유정은 백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성우님, 특별수사를 요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상진 중령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은폐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죠. 어차피 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군본부에 관해서는 젊은 오상진, 유정을 만나보세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스, 아드님, 중령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상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받았지만 제 생각에는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유정은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혹시 과한 설명일까요? 제 아들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적응의 문제일까요? 오상지가 잘못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하,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위반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신 분은 유정은입니다. 저는 단순히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를 요청합니다. 상부는 유정은의 특별수사 요청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그녀의 지위와 수집된 증거의 중요성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재민 상병과 정연석 병장은 수사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최기범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기범을 막사 한쪽에서 포위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자식이 밀고 한 놈인가? 현석이 기범의 멱살을 꽉 잡았다. 기범은 겁먹은 듯 보였지만 그는 뚜렷하게 대답했다. 네,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식, 도윤 일병은 당신이 저지른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재민이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의 도움으로 궁궐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범, 진정하세요. 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현석, 기범의 멱살을 끊어. 이 자식은 교과서는 가지고 있나?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지금 우리 목숨을 해치고 있나? 증언해봐. 무슨 일이지? 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이하나 대위가 거기에 있었다. 정연석 병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석아, 빨리. 기범을 내보내. 아니, 대위님,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협박하는 것 같은데. 김하나, 차갑게 말했다. 중대장실로 바로 가. 그리고 최기범 병장.
현석과 재민은 중대본부 사무실의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기범은 녹음과 영상, 그리고 유정은이 직접 들은 증언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때 유정의 감찰 계획은 백성우와 동행했습니다. 아침에 헌병과 함께 전 부대를 감찰할 것입니다.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우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상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유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특혜의 예가 아닙니다. 대신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병사라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모든 병사는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유정의 아들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나도 너랑 얘기 못했는데. 엄마랑 얘기해 보는 게 어때? 힘들겠다. 도윤이 재빨리 대답했다.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게다가 엄마한테 얕보는 것도 싫어. 유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날 지켜줄 수 없어. 아니야, 엄마. 난 최선을 다했어. 내 생각엔 그게 군인의 스타일이야. 훈련장은 모든 병사들이 모인 곳이었고 장교들은 모두 소집되었다. 오상진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병장, 갑자기 나타나셨군요. 중령. 어제 우리 대화 기억하십니까? 정식 수사 중입니다. 유정은의 대답은 차가웠다. 병영과 모든 병사들을 확인하고 수색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 수사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정은 헌병들이 병영을 수색하는 동안 병사들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유정의 진심에 병사들은 겁에 질린 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정현석 병장은 도윤 일병을 발로 찼습니다. 한 일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증언했다. 도윤 일병은 윤재민 상병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물을 뿌렸다. 한 여병이 말했다. 증언은 이어졌고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정현석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윤을 자랑스럽게 때리는 영상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윤재민의 일기장에는 장군님 아들을 유죄로 만들기라는 잔혹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정호를 낳은 후 모든 부대원을 운동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늑대의 따스한 햇살 아래 무대에 올라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운동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학생인 한도윤은 병원에 있습니다. 그를 괴롭힌 것은 그의 전우, 선후배들이었습니다. 장교와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모든 범죄자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유정은의 지시로 헌병대가 정현석과 윤재민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공개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오상진 중령은 탈영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정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 운영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유정은은 즉시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장교는 재교육을 받고 군은 익명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것입니다. 장교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이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장교들이 앞으로 나서자 유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모든 장병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잠시 훈련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장교는 새로 임명된 부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철원 제4여단은 그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정은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부대 지휘관으로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는 하나씩 시작됩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최기범은 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 감사를 표한 유정은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기덤, 이 변화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범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휘관님,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대로 행동할 충분한 힘을 갖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백성우 중령은 유정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군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대응이 모범적이라는 뜻입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도윤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팠지만 군 복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새로운 지휘관과 병사들은 도윤이 부대에 도착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한도윤 일병이 돌아왔다. 도윤은 새로운 부대장 김민철 중령으로 교체되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 막사로 들어갔다. 그를 맞이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전에는 자신의 기억 때문에 걱정했었다. 병사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도윤, 잘 자. 기범은 가까이 다가와 열정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곧 바뀔 거야. 도윤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다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널 소중히 여겨. 기범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내가 겪은 일 덕분에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넌 우리의 영웅이야. 도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나는 그저 견뎌낼 뿐이야, 영웅아. 하지만 때로는 견뎌내는 것이 용기가 될 수도 있어. 기범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 그녀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유정은은 군을 변화시켰습니다. 인권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임명되어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입한 민원 처리 시스템은 다른 부대에도 표준화되었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정은은 도윤이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육군 소장입니다. 도윤은 다른 병사들처럼 존경심을 보였고 부대원들은 경례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유정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유정은 도윤과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모두 친절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유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더 이상 참지 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알아요. 참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반대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군인의 정신이지. 약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 고통을 유용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 때 백성우와 유정은 그날 밤 사무실에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온 공식 문서가 그녀의 책상 위에 있었다. 요무부. 문서 제목은 없었다. 군인권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네, 소장님. 백성우는 웃었다. 그의 목표에 따라 군 전체가 변할 것이다. 깊은 생각에 잠긴 유정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성우 씨, 제 아들이 이 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진짜 문제를 밝히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쳐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백성우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윤 일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이 이제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유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후 어느 가을날 국방부는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의 이름은 신군문화 구축 혁신성과 보고회였습니다. 단상에는 유정은 소장이 지난 반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이염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군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국 600여 개 부대에 인권 상담원이 배치되었고 익명신고 제도 도입으로 병역 위반 신고 건수가 기존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유정은 시가청중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고된 사건의 98%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석자에는 군인, 홍보 담당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도윤과 기범은 현재 병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군 문화 개선을 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은 단순히 시스템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정은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각 개인의 의식과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촉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된 두 용사의 이야기에서 유정은에 따르면 기범과 도윤을 불러야 합니다. 단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두 용사는 우리 군대에서 각자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정은에 따르면 말하며 두 병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의 목표, 마지막까지 군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준 최기범 병장. 두 분 모두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범 씨는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부대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려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금세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임관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병사는 존엄과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병사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유정은 씨는 특별공로포장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유정은 씨는 기범님과 도윤님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정은 씨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분의 용기가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머니께 어머니, 군대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현상 아닌가요? 유정은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발전은 시작됐습니다. 물론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범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장님, 혹시 도윤 일병이 유장님의 아들이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병사였다면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잠시 생각하더니 유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군 장교로서 모든 반응은 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라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에 더 큰 책임감과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았어. 내 고통은 헛되지 않았어. 도윤이, 그냥 참은 게 아니었어.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각을 나타냈지. 그 말을 끝으로 유정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범아, 내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 진정한 군인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 그날 밤, 유정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써왔습니다. 오늘,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용감한 동지들이 있습니다. 도윤과 기범, 그리고 다른 많은 장교들이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욱 공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정의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운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입니다. 유정의 어깨에 있는 두 별처럼 그녀의 가슴에도 새로운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